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 바로 최근에 발표된 챗 GPT 주요 업데이트입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챗 GPT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진화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, 맞아요. 하나는 이제 코딩 같은 좀 전문적인 작업을 위한 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메모리 기능으로 모두에게 좀 더 개인적인 비서가 되는 방향. 그렇죠. 개인화죠. 이 변화들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유료 구독자, 그러니까 챗 GPT 플러스 사용자들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. 고급 코딩 지원 도구, 코덱스, 접근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. 이게 큰 거죠. 네, 이게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.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그 코덱스에 웹 접근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. 웹 접근요? 네,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어요. 아마 뭐 실시간 데이터 접근 같은 거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거겠죠? 그럴 수 있겠네요. 안정성이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. 네.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면 이걸 켜서 뭐 최신 라이브러리 정보라든가 문서를 웹에서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럼 단순히 그냥 문법만 봐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. 최신 라이브러리 문서나 아니면 실제 사용 예시 같은 거, 그런 거 그냥 즉석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. 이런 거네요. 와, 그럼 디버깅 방식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? 네, 맞습니다.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맥락에 맞는 그런 코딩 지원,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문서화가 잘 안 된 그런 최신 라이브러리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 관련 문제 행어할 때 코덱스가 뭐 관련 포럼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예제 같은 걸 실시간으로 찾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. 와, 예전엔 이게 좀 힘들었죠. 음성 입력으로 코딩 지시도 가능하고 또 풀 리퀘스트 처리 기능도 개선되었다고요? 네, 맞아요. 개발자들이 팀 프로젝트 할 때 코드 변경 제한하는 그 절차요? 네, 그 풀 리퀘스트 처리도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. 이게 또 오픈 AI의 O3라는 특별 모델 기반이라는데요. O3요? 그건 뭐가 좀 특별한가요? 제 생각에는 아마 이 O3 모델이라는 게 코덱스처럼 좀 복잡한 도구를 이 채팅 흐름 안에 아주 매끄럽게 통합하는 데 좀 최적화된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. 아하. 그게 반응 속도라든지 아니면 통합성 같은 게 좋아서 뭐랄까 별도 프로그램을 쓰는 느낌 없이 그냥 대화하듯이 네, 그냥 대화하듯이. 네, 코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인 것 같습니다. 이야, 개발자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, 진짜. 그렇죠. 그런데 오픈 AI가 유료 사용자만 챙긴 건 아니죠. 네, 아닙니다. 자, 이제 모든 사용자를 위한 개인화 기능, 바로 메모리 기능 확장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. 이게 또 중요하죠. 맞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소식일 텐데요. 이전에는 유료 기능이었잖아요, 메모리 기능이. 네, 맞아요. 유료였죠. 네, 이제 무료 사용자에게도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챗GPT가 이전 대화 내용이나 사용자의 어떤 선호도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. 그래서 매번 같은 배경 설명을 반복할 필요 없이 훨씬 더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. 글쓰기나 뭐 학습처럼 좀 이어지는 작업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 할 때 진짜 유용하겠네요. 그런데 그 무료 버전은 경량화된 메모리고 유료 버전은 포괄적인 메모리라고 하던데 이게 실제 쓸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? 좀 감이 안 오는데. 네. 좋은 질문인데요. 글쎄요. 아마 무료 버전의 경량 메모리는 뭐랄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대화나 아니면 좀 단기적인 프로젝트 내에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정도? 약간 단기 기억 같은 느낌? 네, 그런 느낌일 겁니다. 예를 들어 뭐 한 세션 안에서는 이전에 말했던 걸 기억해 주는 거죠. 반면에 유료 버전의 포괄적 메모리는 그야말로 여러 세션에 걸쳐서 뭐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선호도라든지 어떤 사실까지 기억할 수 있는 와, 진짜 길게 기억하는 거네요. 네, 훨씬 더 장기적인 기억 능력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럼 또 걱정되는 게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? 내 대화를 다 기억한다니 좀.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됐겠죠.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다행이네요. 네, 제 GPT로 뭘 기억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편집도 할 수 있고요. 만약 원치 않으면 그냥 메모리 기능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대화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 임시 채팅 모드, 그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임시 채팅 모드? 네, 그러니까 통제권은 여전히 사용자한테 있는 셈이죠. 네, 다행이네요. 이번 업데이트가 그 6월 초에 나왔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발표 바로 직후라서 좀 경쟁을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네,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. AI 분야 경쟁이 정말 뭐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하지만
뭐 경쟁 구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변화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챗 GPT를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코덱스는 이제 챗 GPT를 단순한 코드 조각 생성기 이걸 넘어서서 거의 뭐 실시간 코딩 파트너로 만들 잠재력이 있는 거고요. 코딩 파트너? 네, 그리고 메모리 기능은 AI와의 상호작용을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겠죠. 네.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플러스 구독자는 훨씬 강력한 코딩 도구를 얻게 되는 거고 네, 그리고 무료 사용자들은 메모리 기능으로 더 개인화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. 맞습니다. 결국 AI가 점점 더 유능해지고 또 개인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. 그렇죠. 점점 더 똑똑해지고 나를 더 잘 알아봐 주는 거죠. 네.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AI가 우리의 대화나 선호도를 기억하는 것, 이게 편리함을 주는 건 분명한데 과연 그 편리함하고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딜까? 아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, 앞으로 AI 도구가 제공하는 이런 개인화된 경험이 어디까지 발전할지, 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뭘 계속 생각하고 뭘 요구해야 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